네. 이어서 이제 설명할 내용은 밀도함수입니다. 요 밀도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칸토 집합, 그다음에 적분, 요런 것들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밀도함수라는 거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무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알고 있는 거 그대로거든요. x가 확률 공간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라고 하고,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은 구질구질한 선언을 대신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지 fx를 분포함수라고 이제 하면은 라지 fx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꼴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스몰 fx가 라지 fx의 이제 도함수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즉 이제 fx의 도함수가 존재하면 요러한 의미가 되겠죠. 요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스몰 fx를 x의 density 펑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부르면서 확률 밀도 함수 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정인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냐, 요러한 생각이 들죠. 언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분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이제 분연속일 경우에는 이제 미분이 이제 불가능하고, 연속일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는 연속이지만 이 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fs가 이제 요런 이제 불연속한 이제 점프를 갖고 있다. 요렇게 오른쪽 연속인 요런 점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얘는 이제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안 되고,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러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도 이제 요렇게 이제 꺾이는 점에서는 미분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럼 얘는 이제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미분이 이제 불가능한 지점이 있으면은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밀도 함수를 그래도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여질 때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밀도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은 체크해야 될 게 요거는 뭐 거의 통계학 가면 교양이죠. CDF가 이제 연속인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점프만 존재하는 이제 불연속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함수 CDF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fx가 요게 요렇게 이제 되는 경우는 연속이니까 그쵸? 요거는 이제 연속형의 이제 대응하는 누적 분포함수 혹은 그냥 분포함수이고, 얘가 이제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점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점프가 있으면은 얘는 이상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 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예제인데, f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0과 이제 1 사이일 때, 그다음에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어 있는데, 경계값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fx의 density가 이제 존재하냐? 요렇게 물으면은 얘가 일단 density는 스몰 fx는 라지 fx를 이제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두 군데서 이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density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충 생각하면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 우리는 이제 요런 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 이제 뭐 도함수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도함수죠. 그냥 얘는 이제 연속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이 이제 안 된다는 점이 좀 그 까다로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그 이 fx의 x라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냐 이렇게 물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fx가 이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1인데 만약에 이 함수는 x는 2분의 1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이 어떤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미분이 돼요. 여기서도 미분이 되고 fx는 다 미분이 돼요. 웬만하면 다 미분이 되는데 오직 이제 x가 0일 때하고 x가 1일 때 요 두 포인트를 빼고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 자체가 이제 미분이 안 되는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러한 함수 있죠. 요렇게 절대값 x의 함수도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계산하는 미분계수하고 이쪽에서 계산하는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두 미분계수의 값이 이제 틀려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x는 0인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마이너스 1로 미분계수 값이 나오고 이쪽 파트는 1로 미분계수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에 대해 가지고 도함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도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때 있는 거니까 도함수 뭐 비슷한 거를 뭐 요렇게 마이너스 1, 1 그리고 요 0에서는 값을 정의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얘는 얘의 도함수는 아니지만 그쵸? 도함수 비슷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케이스도 일단은 요거 있죠. 요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건 이제 미분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분을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가 이제 0 이다 1.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 0이고 1보다 클 때는 또 이제 미분계수가 요쪽 파트에는 또 이제 미분계수가 0이고 요쪽 파트에는 요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울기 부분의 이제 파트 요 부분은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애가 여기 이제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부분에 대응하는 애가 이쪽에 써 있는 거고 노란색 부분에 대응하는 애가 이쪽에 써 있고 이게 값을 정의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x가 이제 0일 때하고 x가 1일 때는 이 점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는 값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fx를 이렇게 주장하면은 fx는 이거의 도함수 비슷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나? 그렇죠? 도함수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도함수 비슷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성립해야 되는 식은 요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fx의
요거는 이제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좀 헷갈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y에 dy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요거를 하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 적분값 있죠. 이 적분값은 요러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 빼도 이 면적에 대한 값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식은 어떤 의미에서 또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스타라는 거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8번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정말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유한계점을 제외해도 적분값의 영향은 거의 이제 없으므로 요 부분 있죠. 애매하게 정의된 이제 요 부분의 값은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수틀리에서 여기 100을 넣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00을 넣었다. 그래도 적분하면은 여기 있는 값을 뭐 0, 1로 넣는 거하고 그냥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한 그 값은 한 점에 대한 값은 고려가 되지 않으니까 크게 그렇죠? 그래서 대충 요러한 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을 썼는데 얘는 이제 미분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한데 또 이제 어떠한 의미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위키에서 이제 긁어온 균등분포,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균등분포이죠. 균등분포의 CDF하고 PDF를 이제 긁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러한 함수의 이제 CDF를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끝점을 그냥 1로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사실 은연중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거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잖아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누적 분포 함수의 이제 CDF 미분이라며, 근데 얘는 미분이 안 되는 함수인데 미분 비슷한 거를 이렇게 비슷한 함수를 어디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얘가 이제 PDF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거지를 쓴 게 아니고 이 실제로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그냥 뭐 유한계의 점을 빼고는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값은 요런 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정의를 해도 적분값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미분이 이제 된다고 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데 어떠한 의미에선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게 이상한 말로 이제 썼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예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균등분포 같은 경우에 대충 이 물음표의 값을 적당히 채운 이러한 함수가 PDF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깔끔하진 않지만 뭐 이제 우리 위키에서 본 예제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이제 1에 대한 이제 값으로 채워 넣었죠. 자, 그렇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물음표의 값을 여기서는 1로 채워 넣는데 나는 싫어, 0, 0으로 채울래, 아니면 한쪽은 0으로 채우고 한쪽은 1로 채울래,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열린 구간에서 얘가 0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쵸? 나는 이렇게 밀도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지? 근거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가 있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밀도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요거는 요렇게 정의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이게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이제 밀도 함수를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색칠돼야 되겠네.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 2, 3이랑 요거하고 뭐가 정답이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음표자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0일이 아니고 나는 뭐 이 2분의 1의 값으로 채우겠다.
그렇게 해도 그 우리가 이제 썼던 논리상 어차피 이제 한 점에 대한 거는 적분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0으로 정의하든 1로 정의하든 어차피 상관없어, 이제 요런 논리잖아요.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은 0으로 정의해도 1로 정의해도 2분의 1로 정의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개의 케이스 말고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있죠. 무한대만큼 이제 있겠죠. 아무튼 근데 뭐예요? 논리상 이제 그 우리 논리 전개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면은 어차피 여기 그 미분이 안 되는 점은 이 포인트 두 개밖에 없죠. x가 0인 거하고 x가 1인 거하고 이 두 포인트밖에 없는데 요거에 대한 르벡 매저값은 이제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넓이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그 요러한 함수들 있죠. 요러한 함수들은 그 x가 0, 1인 곳을 제외하고는 함수값이 다 같죠. 그렇죠? 요러한 그 스테이트를 우리가 르벡 매저로 이용하면은 이 1, 2, 3은 거의 같다. 거의 모든 것에서 같다라고 하고 굳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with respect to 르벡 매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벡 매저에 대해 가지고 이 함수들은 이제 거의 모든 곳에 대해서 이제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이제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그냥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가 있죠. 이 1, 2, 3, 4가 있으면은 요거는 여기 x가 0이랑 x가 1일 때만 제가 이제 값을 조금씩 차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고 안 넣고 요 정도의 이제 차이를 줬는데 요러한 그 네 개의 함수들 있죠. 네 개의 함수들은 요 1, 2, 3, 4 네 개의 함수들은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같습니다. 르벡 매저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는 이 네 개의 함수들이 이제 fx가 이제 gx, 그러니까 두 함수의 f하고 g가 거의 모든 곳에서 이제 같다라는 거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르벡 매저로 이제 재게되면은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f라는 함수를 여기 위에 1번에 있는 fx라고 하고 g라는 함수를 여기 2번에 있는 fx라고 하면은 이제 그 1번에 있는 fx하고 2번에 있는 fx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은 x는 이제 0인 포인트만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요 집합이 되고 그럼 람다의 요거를 재게되면 이제 빵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0을 제외하고는 다 같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것에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말로 0 하나가 아니고 유리수를 이제 다 이제 뭐 이 0과 1 사이의 모든 유리수에 대해 가지고 값을 다 다르게 줘도 거의 모든 곳에서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리수를 측정하면은 길이가 0이 되니까.